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서영입니다. 자, 한국경제TV 증시라인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제목은요. 게임스탑발 미 공매도 전쟁 국내 시사점은 이란 제목이고요. 오늘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출연분입니다. 자, 일단은 매주 월요일은 장기 투자 포트를 점검하는 날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주에 좀 고생이 많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종목에 대한 의견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서 실적 분석도 해보고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알려드리는 순서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우리 장기 포트들 수익률이고요. SK바이오팜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들 수익권에 있습니다. 뭐 코덱스 레버리지 빠졌다고 하지만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이제 DB하이텍은 100%가 넘는 수익 중이고요. 나머지도 다들 뭐 비교적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 내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SK바이오팜 포함해서 종목들 빠르게 한번 저희가 리뷰해 볼 테니까 천천히 들으시면서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ICD 한번 볼게요. 자, ICD가 지난주에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실적 한번 보죠. 보시면은 일단은 이런 제목, 보통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이런 제목이 먼저 뜨거든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대규모 법인은 15% 이상 변동 이건데, 이게 매출이 30% 이상 잘 나온 경우도 있지만 30% 이하로 깎인 경우도 사실 이게 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게 뜨면은 30%가 넘게 잘 나온 건지 아니면 30% 밑에 안 나온 건지 그런 부분 체크해 봐야 되는데, 뭐 ICD 상관없죠. ICD 워낙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니까. 보겠습니다. 일단은 매출액 작년 대비, 이게 당해 사업연도랑 직전 사업연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19년 대비 2020년 전체 실적은 매출액은 154.07%가 더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9년에 비해서 20년에 252.02%가 더 나왔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19년에 비해서 20년도에 200.77%가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은 무지막지하게 뽑아놨고요. 실적 잘 나온 이유 보니까 거래처의 신규 투자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 어쨌든지 간에 주요 거래처들에서 그죠, 신규에 이제 투자하면서 이제 매출이 증가한 부분이죠. 자,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소폭이나마 수익권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신규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렸고, 최대 비중을 15%까지 늘리셔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 드렸으니까 오늘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기술적인 부분 괜찮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한번 보죠.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사실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까 방송 중에 매수 가능 의견 드렸는데, 일단 두 종목 중에 그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다수익권이죠. 그죠? 오늘 제가 오전 10시쯤에 가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매수하신 분들도, 신규 매수하신 분들도 아마 수익 중이실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이번 랠리 끝날 때까지 그대로 보여야겠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일단 잘 쉬었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수나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쉬는 거 없이 거의 바로바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고점 대비해서 제대로 좀 눌러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까지만 딱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종가 기준으로 9.6%나 급등 마감했어요. 물론 오늘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윗꼬리가 좀 나오긴 했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턴어라운드를 봤을 때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그런 이슈가 있었다고 그러죠. 저기 미국에서 이제 그 월스트리트 배츠 거기서 이제 막 얘기를 나누는데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도 거기다 누군가가 썼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아직 그 글을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 그 이후에 나온 얘기는 뭐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좋지 못한 얘기, 그런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리플로가 돼 있는데, 일단 그건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 무시하시고, 미국에서 공매도 이슈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기업이 셀트리온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대감, 그리고 더하기 이제 외국인들의 오늘 숏 커버링이 좀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일단 흐름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아직 공매도가 연장된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나오진 않았죠. 그러면 3월 16일날 재개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 2월 중순 정도, 그때까지는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수익률 극대화를 한번 누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DB하이텍이죠.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딱히 지금 건드릴 만한 이슈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21선까지 잘 쉬었고 21선에서 정확한 양봉을 좀 만들어줬고요. 이 자리에서 좀 쉬다가 다시 2차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특이한 부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번에 실적 발표되는 거 보고 그 이후에 또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SK바이오팜 볼게요. SK바이오팜 이거 아직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3.4%
4, 8% 손실 중인데 오늘 조금 반등해서 사실 지금 요 자리를요, 지금 이 자리를 조금 이제 지지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지지 라인으로 좀 보기에는 오늘 일단 흐름 괜찮았고요. 아마 한 2, 3거래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원래 좀 지켜보고 제가 이번 주나 좀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불안해요. 영 불안하고 불편한 자리라서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보유 계신 분들만 그대로 홀딩하시고 추가 매수 기다리시는 분들도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보자, 보수적으로 좀 두고 보자 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일전자 보여드릴게요. 신일전자 이것도 오늘 제가 오전에 방송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신규 매수 가능 의견 드렸잖아요. 신규 매수 하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권으로 만들어지고 있으실 거고요. 차트 좋습니다. 아래쪽에서 이제 지지대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딱 찍고 올라왔고 21선 위에서 끝났어요. 최상이죠 거의. 예, 신일전자 이거는 뭐 쭉쭉 가겠죠. 뭐 특별히 이제 외부적인 이슈만 없으면은. 자, 결론적으로 오늘 ICD,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리고 신일전자 요 네 종목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슈 분석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일단 원래는 연기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연기금이 도대체 언제까지 매도할 것인가 그 포인트를 좀 역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답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메일로 좀 많이 왔네요. 지난주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증시까지 흔들어버린 이 공매도 이슈, 그리고 월스트리트 배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왔고요. 제가 사실은 기사를 많이 봤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는 뭐 소설을 쓰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주제를 변경을 했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나라 3월 16일에 공매도 제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도 봤을 때는 뭐 딱히 이제 페어한 상황이 된 게 전혀 없고, 이제 뭐 각 증권사별로 이제 그 개인들한테 대주를 좀 늘리겠다, 뭐 대주 서비스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ING예요. 근데 ING인데 이게 뭐 중반 후반 느낌도 아니고 이제 뭔가 시작한 느낌이기 때문에 3월 16일 공매도 제기하면 안 됩니다. 다행히 최근에 보면 2, 3개월 정도 좀 더 연기하자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본론으로 가보죠. 일단 지난주에 미국에서는 일명 게임스탑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뭐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릴게요. 게임스탑은 전 세계 6천여 개 정도 매장을 두고 있는 비디오 게임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게임 소매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은, 왜 우리 어렸을 때 비디오 가게가 있었잖아.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디오 대여점에 가가지고 비디오를 빌려보고 하는 그런 서비스 많이 해보셨죠. 제가 나이가 들통났나요? 어쨌든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 비슷한 기업인데 게임을 판매도 하고 뭐 빌려도 주고 이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온라인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적자폭이 좀 많이 커졌죠. 게다가 이제 최근에 발매된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종목들, 이제 그런 콘솔 게임들이죠. 그러니까 원래 플레이스테이션 1, 2 이럴 때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뭐 게임 1, 2 할 때 인기가 많았었던 게 뭐 철권 이런 게임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임들을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서울이면 용산, 뭐 부산이면은 어딜까요? 뭐 하여튼 그런 지역, 게임을 파는 그런 곳에 가거나 해서 이제 게임을 많이 구매를 했고, 최근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콘솔 게임들이 예전처럼 이제 인기가 있어요. 특히나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집에만 있었던 시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이런 게임들, 이런 업체들을 이제 이런 쪽에 매출이 되게 많이 늘었죠. OTT 업체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는 오히려 이제 EA 스포츠 같은 그런 기업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은 최근 트렌드를 좀 보면은 플레이스테이션 5를 보면은 이제 그 게임을 샀을 때 예전처럼 CD를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인터넷이랑 연결을 하잖아요. 게임 그 이제 본체를 인터넷이랑 연결을 해서 이제 그 게임을 내 플레이스테이션에 다운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장하드 규모가 더 길어져겠죠. SSD 같은 게 더 이제 높아져야겠죠. 근데 지금은 별로 안 높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게임을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구매를 한 다음에 그거를 내 플레이스테이션에 다운을 받은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는 게임 구독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내면은 내 마음대로 그 업체에서 이제 오픈해 있는 게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게임스탑 같이 뭐 게임 판매하고 뭐 빌려주고 이런 업체들의 매출이 늘겠어요? 이런 업체들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플레이스테이션 5를 만드는 소니를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엑스박스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찾아가서 당신들 게임을 우리 업체를 통해서 유통을 할 수 있게 해주면은 뭐 해주겠다 했는데 솔직히 하겠어요? 안 하지. 걔네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니 같은 경우가 자기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저런 데다가 뭐 피 떼주고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충분히 유통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데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기업들의 사업성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에는 뭔가 획기적인 어떤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매출이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뭔가 없어요. 뭐 물론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하려고 하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사양 사업 쪽에 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서 이런 전쟁이 발생했다는 게 사실은 전 조금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정말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 공매도 전쟁이 오히려 저는 이제 아까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잘 내고 정말 좋은 기업인데 공매도 세력이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주가가 본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에 오히려 이제 이런 전쟁이 발생했으면은 아 본연의 가치를 이제 찾아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딱히 저는 100%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기업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이제 이런 승리를 했다 공매도 세력과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막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참여를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데 투자랑 투기는 분명히 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투기는 말 그대로 그 기자가 이제 기회할 때 이제 기자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투기란 말이 좀 이제 부동산 투기, 뭐 주식 투기,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데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는 맞아요. 근데 그 기라는 단어가 기회의 기자입니다. 말 그대로 기회를 노려서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투자 자금의 한 10% 정도, 즉 잘못됐을 때 다른 종목의 수익으로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이라면 모르겠지만 20, 30, 뭐 40%, 50% 비중을 투자하는 거는 절대 네버 하지 마시라는 게 되겠습니다. 한 방에 날아가요. 여러분들 벌어놨던 거를 몇 년 동안 벌어놨던 거를 한 방에 날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의 주신 게 현재 이제 미국에서 현재 실제 분위기가 어떤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그 한두 달 전쯤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공매도에 대한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을 할 때 공매도 세력들도 어쨌든 반대쪽에 있는 세력에서 매수를 확 해가지고 돈으로 찍어 눌러주면은 얘네들 공매도 세력들도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이거 갖다가 숏 커버링을 해주려고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영상 제가 위에 띄워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증시라인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 띄워드리고 그 뒤에 바로 그거에 대한 리뷰까지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발생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영화 한 편을 보는 기분이었는데 아 이게 진짜 미국에서 그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쇼셀러들이 모여있는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예전에 같이 근무했었던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같이 근무했었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연락을 좀 해가지고 좀 물어보고 어떤 친구는 이제 채팅으로 이제 남겨놨는데 나중에 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해봤는데 이제 문의한 대상은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최고의 헤지펀드 모 헤지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제 제너럴 매니저급에 있는 친구 그리고 헤지펀드를 회사를 나와서 저랑 같이 근무하다가 회사를 나와서 이제 헤지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 몇 명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난주 금요일은 이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게 지난주 초중반쯤에 게임스탑 이슈가 먼저 빡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다 놀란 거죠. 그죠?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군중으로 이제 이길 수 있다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뭔가 벙 쪄버린 거예요. 헤지펀드도 벙 찌고 개인들도 벙 찌고 돼? 이게 벙벙벙 찌면서 다들 벙 찌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일단 이번에 게임스탑과 관련돼서 이제 파산 이야기가 나온 이 헤지펀드들이 보면은 전 세계 증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정도 수준의 기업들이 아니고 그런 포트 상황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공매도가 발생했을 때 왜 헤지펀드들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이게 왜 문제냐면은
헤지펀드 개매가 하나 망가지면 사실은 큰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근데 공매도를 빌려주는 증권사까지 같이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 주말에 공매도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라는 영상을 올려놨어요. 제가 위에 추천 영상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영상까지 한번 보고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아무튼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헤지펀드들이 망가지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증권사들이 망가지는 부분이 뭔가 연속적으로 바바바바박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 공포감을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어쨌든 드릴 말씀이 좀 더 있는데, 유튜브는 해야 되겠구나. 아까 증시라인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을 조금 풀어드리면은, 일단 지금 몇몇 개 헤지펀드는 벙쪘대요. 일단 벙쪘고, 사실 이번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게임스타 상황에 같이 참여를 원래부터 참여를 했었던 헤지펀드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숏이죠. 숏이면 이제 이쪽에서 한번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사실 이 숏은 모르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돈이잖아요. 자금력이잖아요. 근데 헤지펀드들은 역시나 돈을 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 들러붙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해서 변동성이 좀 크게 만들어질 것 같고, 근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이 게임스탑은 지금 현재 주가는 너무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고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식은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너무 게임스탑 여기에 참전을 하지 마세요. 이 벼르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많아요. 앞으로 더 들어갈 거예요. 지금 들어갈 계획이니까 안 돼요. 이게 어쨌든 돈으로 찍어 누른다 하더라도 이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주식은 제가 잠깐 좀 팁을 드리면 주식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너무 이런 거에 들어가서 단기간 내에 뭐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 없으니까 단기간 내에 뭐 60% 70% 수익 내고 막 4, 50% 깎이고 막 이런 습관을 처음부터 들여놓으시면 이런 거만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프로랑 붙는 건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돈이 뭐 진짜 수십억 수백억 있어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범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런 공매도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자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공매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부분이 뭐 잘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이게 공매도를 한다 해도 솔직히 말도 안 돼. 무슨 긍정적으로 공매도를 해. 기업의 주가가 이제 장기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주의잖아요.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했을 때 실적이 늘어날 것이고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공매도 뭐 숏이란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월스트리트나 전문 프로 투자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략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왜 해야 되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증시라인에서 다루지 못한 뒤에 센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제가 못했어요. 오늘 그걸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앞에서 시간 너무 잡아먹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프로들끼리 제한되어 있는 자금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저 프로들과 여러분들이 신경전할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좋은 기업을 매수하셔가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특히 주린이 분들은 저는 정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부분, 뭐 이제 감정에 호소를 하든지 어쨌든지 꼭 부탁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잘못 습관 들이면 결국 여러분들 주식 인생은 망해요. 진짜로 정말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정석대로 잘 배우고, 이거는 그냥 내 심심하니까 내 투자자금 한 10% 떼가지고 뭐 장난으로 한번 해보는 거지, 여기서 막 4, 50%씩 막 질러가지고 막 와 대박 났네, 이거 여러분들 자랑 아니에요. 절대로 자랑 아닙니다. 제가 방송 나가서 항상 기관들이나 다른 쪽 이제 연기금 이쪽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께는 제가 최대한 쓴소리를 안 해요. 근데 잠깐만 드릴게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주식은 무조건 습관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습관이 잘 들어져 있으면은 중간에 이런 요행들이나 뭐 선물옵션, 파생, 뭐 풋옵션 이런 거 해도 돼요. 근데 처음에 잘못 배우시면은 안 됩니다. 이게 단 줄 알아요. 이 세상이 단 줄 알아요. 난 이거만 전문적으로 할 거야. 프로들한테 절대 못 이겨요. 진짜 죄송한데 절대 프로들한테 못 이깁니다.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이런 거에 너무 요행에 빠지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회는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할게요. 자, 어쨌든 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중요 포인트 두 가지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 이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것 때문에 미국 금융당국에서
과도한 투기적 거래가 확산이 되면서 과도한 유동성, 이거로 인해서 이제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면은 정부 차원에서 레버리지 축소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뭐 바이든 정부는 아시겠지만 신시장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해볼 필요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할 생각이다 라는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변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미국의 옵션 거래에서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2%가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10% 수준까지 좀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개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변동성이 좀 더 커지겠죠. 이런 거와 함께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개인들을 딱 봤을 때, 개인들은 뭐 살짝 뭐 툭 던지면은 겁먹고 던지지, 이런 어떤 얄팍한 존재들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걔들이 전략을 짰는데 아니라는 걸 안 거죠. 최근에는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 보면은 시장이 올라올 때 옛날 같으면 막 잡주 샀을 텐데 요즘에는 잡주 안 사요. 대형주만. 제일 많이 산 종목 10개를 뽑아왔더니 대형주만 10개가 나와. 그리고 기관들, 외국인들 당황하는 거지. 당황하는 거예요. 걔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얘네들 예전에는 한번 툭툭툭 치면은 겁먹고 그냥 매도를 때리고 도망가더니, 요즘에는 무슨, 대형주를 매수하네?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물량을 뽑아오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공매도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을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형 헤지펀드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막 롱숏 전략도 막 뭐 증가하고 뭐 다양한 어떤 하면서 공매도도 같이 좀 증가를 해왔는데,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은 그때 이제 2010년 들어오면서 계속 이제 개인 투자금에 이제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그 시기에 공매도에 따라서 이제 부정적으로 시장에 좀 많이 영향을 좀 미친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죠. 저는 이거 용어를 바꾸고 싶어요. 제가 좀 뭔가 샤프한 용어가 있으면은 바꿔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동학개미운동의 의미는 되게 좋죠, 역사적으로. 근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좀 쓰다가 만 것 같아요. 결국은 결과가 안 좋은데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결과가 안 좋을 거로 이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까 꼭 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거의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금을 개인 투자들이 들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 공매도가 지금 허용이 됐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일 진짜로 정말로 제가 몇 달 전에 증시라인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세력은 돈으로 찍어 누르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지만 투자할 수 있는 제한이 있죠. 그죠? 제한이 걸려있죠. 개인들은 제한이 없고, 기관들은 아시겠지만 돈이 있어야 투자하는데, 기관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계속 환매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기관 지금 매도 나오는 거 뭐겠어요? 그냥 다 환매해서 우리한테 주려고 매도하는 거예요. 기관 돈 없죠? 외국인 돈 없죠? 외국인들은 제한이 있죠? 그럼 뭐예요? 나머지 시장 전부 다 개인들이 멱살 잡고 막 하고 있는 건데, 공매도 여기서 만약 허용이 됐으면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A 종목 공매도에 이런 막 해가지고 막 미국 로빈후드처럼 확 매수를 때려버리면은 공매도 세력들은 오히려 쇼커버링 하려고 매수를 더 해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비정상적인 주가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부분에 봐서는 의미가 좀 얻는 건데, 어쨌든 쇼커버링 뭐 쇼퀴즈 터지면서 주가 막 끌어올라가고 막 울며 겨자 먹기 하면서 막 계속 막 우리나라 공매도 쳤던 세력들은 뭐 역대 최대 규모의 뭐 손실 확정하면서 쇼커버링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 준비했는데 말씀 못 드린 부분 지금도 말씀드릴게요.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걔들한테는 지금 되게 이게 오히려 걔네들한테는 전화위복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 먼저 발생을 했고요. 너무 정말 우리나라도 보면 잡주들이 많잖아요. 잡주들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여러분들 금감원이 찾아갑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진짜 일 잘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금감원 뭐하냐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금융감독원은 지켜보고 있다가 이 상황이 뭔가 많이 잘못됐을 경우에 나서가지고 강하게 제재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SEC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있고 정말 샤프하고 정말 일 잘하는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혹시나 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런 세력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세력분들 자칫 잘못하면 진짜 금감원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우리나라 금감원 정말 일 잘하거든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러 들어와서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빠진 거는 사실 게임스탑 때문에 한 10% 이하. 그 나머지는 뭐냐면은 많이 잡아봤자 20-30%. 나머지는 뭐냐면은 지금 EU에서요 추진 중인 미국의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지수에 영향을 받은 거고, 그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좀 그렇잖아요. 미국이 어떻대 뭐 이런 악재가 툭 터지면은 핵심은 모르고 그냥 이 악재가 평생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아니에요. 어쨌든 너무 이런 핫한
게임스탑 이슈가 있어가지고 진짜 하락했었던 이슈가 좀 가려진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제가 준비했는데 하지 못한 내용 준비해볼게요.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은 지난주에 IMF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매도를 재개해도 된다 이런 의견을 어떤 IMF에 계신 분이 줬다고 하죠. 이거에 대한 거를 일단 질문을 주시는 거였는데 제가 딱 이 기사 접한 순간 제 머리에 딱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웬 오지랖? 그냥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예전부터 많은 학자들 그리고 이른바 전문가들 그리고 자격증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 교재까지 나와 있는 주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가에 낀 거품을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재개해야 된다. 이런 유튜브니까 막말할게요. 이런 개소리에 가까운 이런 멘트들이 있어요. 교과서에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거 외우고 있을 거예요. 저도 외웠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학생이었죠. 그때 당시에 저는 학생이었고 약자였죠. 어떻게 보면 약자였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서 이제 시험 나가도 이제 그래 쳤죠. 했는데 이해는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쪽에서 저도 이제 경력이 좀 오래 쌓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됐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거냐? 최근에 보면은 게임스탑 이슈도 발생했고 중국발 이슈도 발생했고 뭐 EU와 미국 간의 어떤 그런 IT 기업 관련 이슈도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우리나라 지수를 포함해서 미국 지수까지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너무 빨리 올라온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부터 모든 기업의 주가들이 다 쉬고 있어요. 일제히 다 쉬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오히려 지금 공매도가 중지된 상황에서 이게 오히려 정상적으로 더 정상적으로 주가에 끼어있는 거품을 알아서 제거하는 과정이 지수로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생각하나요? 오히려 저는 대학교 때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하면서 애덤 스미스의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과 기업의 적정 가치는 각자 기업들의 노력 이것과 함께 시장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지 공매도 따위로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증시라에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저는요 외국인들 기관들의 투자 전략 즉 상승과 하락의 같이 베팅을 하면서 주가나 지수가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양방향 전략을 구사한다라는 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그 전략을 주로 기본적으로 깔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변동성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원화의 강세가 오늘도 원화가 떨어졌잖아요. 원화 강세가 만들어지고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는데 외국인들 우리나라 강력하게 매수를 못해요. 아니죠. 안 한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숏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되면 더 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전략과 이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볼게요. 외국인 투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 점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 투자 자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걔네들이 쓰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오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철저하게 개인과 외국인들 간의 어떤 공평하지 않은 싸움, 걔들 전략을 우리가 걔들 자금 끌어오려고 그래 그 전략 써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어쨌든 이제 외국인과 개인 기관이 똑같이 공정한 환경에서 싸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고 나서 하자는 그런 주의예요. 공매도 저는 있어도 괜찮나 봐요. 근데 공정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나서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여러분 시장 경제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전쟁터예요. 오늘 들어왔다 해서 안 봐줘요. 절대로. 오늘 들어왔어. 들어왔어. 손실. 이런 게 금융시장이지 절대로 봐주지 않아요. 근데 공매도 이런 거 솔직히 개인들한테 오픈되고 페어하게 된 상태에서 오픈돼도 저 같은 사람들은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싸움에는 확률이 중요해요. 근데 저도 이제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를 선호한 이유가 주식은 단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장기로 가면 갈수록 성공 확률은 거의 100%에 수렴해요. 이건 제가 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23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단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제 성공 확률이 줄어들고요. 장기로 가면 갈수록 성공 확률이 100% 수렴해요. 이건 진짜 맞아요. 맞는데 공매도 이거는 안 돼요. 정보력 싸움도 있고요. 제가 그렇다고 정보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승률을 100%로 수렴시킬 자신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주식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정말 좋은 기업을 투자해놓고 제 본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 본업을 주식은 매수해놓고 신경 안 쓰고 HTS 꺼버리고 제 본업을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주식한다고 막
뭐 장중에 여러분들 내 일이 집중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안 돼요. 로또 1등 당첨이 돼도 여러분들이 일은 해야 되는 이유, 직장은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식을 한다 하더라도 주식은 여러분들 인생의 슈퍼 서브입니다. 슈퍼 서브. 서브는 서브인데 슈퍼 서브. 진짜 좋은 최고의 서브예요. 내 본업을 열심히 하면서 좋은 기업 사놓고 그건 그대로 던져놓고 내 본업에 집중하는 거죠. 내 본업으로 돈 열심히 벌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수익이 창출되면 그거 가지고 주식을 더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요즘 보면 기사들 보면은 1년에 연봉을 3,500 받는데 연끌해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나 이번 달에만 3,800 벌었어요.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렇다 한다고 한들 그건 여러분들 시점에 운이 좋은 걸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역사적으로 진짜 좋은 시점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식시장은 녹록하지 않아요. 절대로 일을 그만두고 나 전업할래 하지 마세요. 대표님 전업할 때 얼마 정도 필요해요? 10억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10억 없는 분들 전업 생각하지 마세요. 5억? 안 돼요. 그냥 10억이 있어야 전업 가능해요. 왜냐면은 전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만들어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이 돼야 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분들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보낼 분들은 일 그만두지 마세요. 절대 그만두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주식은 인생의 슈퍼 서브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용의가 있는데 전업을 하시는 분들 저한테 가끔가다 이제 대표님 전업을 할 때 어떻게 좋을까요? 오시면은 저는 일단 하지 말라 그래요. 투자 자금이 10억 이하로 되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 그래요. 안 돼요. 직장은 나중에 다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주식은 인생의 슈퍼 서브입니다. 이거 분명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모든 싸움의 확률이 중요한데 저는 이거 확률 100% 만들 자신 없어요. 그리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요. 주식 사놓고 땅 본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요. 자, 쉽게 말해 공매도를 오픈을 해둬도 할 사람은 하고 저같이 안 할 사람들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이제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대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외국인과 기관들과의 어떤 공평한 어떤 환경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분명히 불법적인 부분은 잡아내야 됩니다. 무조건 잡아서 족쳐야 돼요. 벌금을 진짜 부당 수익의 100배, 200배를 때려서라도 잡아내야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잘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공매도를 개인들에게 완전 오픈을 한 후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그 잃는 돈 있죠. 그거는 각자 판단하에 들어가서 각자가 잃은 돈이에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잃은 거기 때문에 누구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저는 안 하잖아요. 저는 안 할 거니까 공매도 오픈돼도 대주 서비스 돼도 저는 안 할 거예요. 관심 없어요.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요. 어쨌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결정해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누구 핑계를 대겠어요. 내가 잘못 투자해서 내가 한 건데 누구 핑계를 대요. 그 부분 꼭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이 깨지면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못 모르고 이제 98년도에 처음 주식을 시작했고 98년도에는 그냥 계좌만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할 정도였고 그때는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9년도부터 좀 매매를 많이 했죠. 저도 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못 모르고 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이제 IT 버블이었기 때문에 못 모르고 했는데 분명히 미스터 마켓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평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당황하기 전에 공격적인 투자하지 마시고 공부 많이 하신 다음에 적절하게 적정 투자 모든 투자 자금을 10종목으로 나눠서 비중 10%씩 투자를 안전하게 중장기 투자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공매도 종목 하고 싶으시면 한 10% 정도는 그냥 장난하셔도 돼요. 근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오픈이 된다 하더라도.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을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증시 라인에서 다룰 거예요. 이것과 함께 연기금 얘기까지 같이 할 거니까 다음 주 월요일 증시 라인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이 막 급락장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날 좀 글을 연속으로 남겨드렸는데 시장이 급락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실 때 제가 출연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글을 남겨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부로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과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그런 커뮤니티에 남겨드리는 글들이 다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